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없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할 거예요. 오늘 중요한 내용 뭐냐?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C 언어에 있어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을 이제 보려면 포인터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 요거 한번 볼게요. int num은 10이다. 그러면 number라는 변수를 정수형으로, 그죠? int 정수형으로 해서 10을 넣습니다. 근데 코딩을 하다 보면 이런 걸 만날 거예요. 변수 선언을 했는데 앞에 별표가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아, 얘는 p라는 거는 포인터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포인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이 메모리,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면 컴퓨터 메모리에 변수가 저장이 돼요. 근데 메모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데이터 영역이 있고, 데이터가 실제 값이 들어가는 데이터 영역이 있고, 우리가 이거 실제 알 수는 없지만 메모리에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예, 주소, 번지 영역, 주소 번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때 보면은 메모리에서, 야 조용해. 자, CPU로 이동할 때, 명령어를 가져갈 때, 필기 때 배웠죠? 정보 처리 필기 때 뭐가 있었습니까? 명령부가 있었고, 뭐가 있었죠? 주소부가 명령부가 있었고, 네. 네. 멈추지 않고 갑니다. 명령부가 있었고 주소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 주소부를 나타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쳐다보지 마. 긴장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번지가 있고요. 번지가 있고 값을 넣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해됐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구조를 보면, 어차피 이거 영상 오픈 애들한테 보여줄 거니까 편하게 해도 되겠다. 자, 다시 이렇게 보면 주소 영역이 있고 데이터 영역이 있는데, 자, 변수 내가 만약에 a라는 int 해가지고 a는 1000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메모리에는 500번지, 예를 들면 500번지에 1000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근데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요겁니다. 요 코드. 요 코드 보이시죠? p는 이렇게 선언을 한다. 그러면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p에다 넣겠다. 이런 의미예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야 이 값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메모리는 어떻게 되냐면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500번지의 주소값을 p의 데이터 영역에다 이렇게 넣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쉽죠? 자, 그래서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하고 a에다가 값을 이렇게 놓고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a의 주소를 p에다 넣으면 실제로 변수 a라는 변수의 주소값이 p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포인터 p 30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p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에 30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자, p는 진짜 a의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p의 값에 들어있는 이 주소로 찾아가서 그 주소에 있는 값을 업데이트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영역의 데이터를 건들자는 이야기야. 이해됐나요? 다시 설명할까요? 자, 예를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보면, 자, a에다가는 20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메모리를 그려보면 이렇게 대충 이제 이게 메모리라고 해요. 자, 여기가 주소고 여기가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변수를 내가 여기다 잡았어. 근데 값은 20을 넣었지, 그지? 근데 주소는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소가 우리가 1000번대라고 해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b라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럼 b는 대충 여기에 잡힌다고 했을 때
A의 주소값을 B에다 넣어라.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B의 데이터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리고 포인터 B 플러스 10이야. 그러면 여기서 포인터 B는 어떤 값이 들어있을까? 포인터 B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B라는 데이터 영역에 B가 가지고 있는 주소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 값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럼 B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주소가 자 지금 B가 B 영역에 들어있는 주소는 요거죠? 거꾸로 이렇게 찾아가서 요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20이죠. 20입니다. 그럼 20 더하기 10은 얼마야? 30을 다시 이 영역에다 넣으라, B에다 넣으라 라고 하면 원래대로 가면 여기다가 30을 넣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기에다가 30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A를 출력하면 A는 뭐가 나올까요? 30이 나오고 이건 뭐가 나올까요? 이것도 똑같이 30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넘1에는 200이 있고, 자, 요것도 한번 요런 문제가 나오면 만약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려봐. 실제로 알겠니?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 쉽게 할 수가 있어. 자, 넘1입니다. 넘1의 값은 여기가 데이터고 값이 들어간 얘는 주소라고 했을 때, 자, 넘1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200. 넘2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300 이렇게 들어가 있죠. 주소는 우리가 대충 뭐 요런 구분되게 10번지 20번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자, pnom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여기다 선언했죠. 그 pnom은 여기다 잡혀 있다고 봐봐. 그러면 num1의 주소값을 pnom한테 줬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요거는 무슨 뜻이죠? pnum 플러스 요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현재 있는 값에다가 40을 더해서 업데이트라고 했는데, 지금 pnum에는 num1의 주소값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얘가 가리키고 있는 데는 어디니? 여기인 거야. 그지? 그러면 200 더하기 40이니까 얼마야? 240이지? 그러면 240이니까 얘가 뭘로 바뀌는 거죠? 240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num2의 주소를 포인터에다 넣었어. num2는 몇 번지입니까? 이거를 여기다 넣었어. 그럼 얘가 뭐가 되지? 20이죠? 그때 pnum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얘는 주소값이니까 이렇게 주소로 따라가서 얘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지?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서 50을 빼래. 그럼 300 빼기 50은 얼마예요? 250이죠? 그러면은 얘는 num2는 25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num1을 찍으면 얼마입니까? 240이고 얘를 찍으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250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죠?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 지금부터 사실은 이건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설명을 좀 해줄게. 다음 페이지 보면 이번에 대인 면접에서 대학교 면접하면 여러분이 C 언어를 배운다고 하면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포인터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C 언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가장 마지막 단계야. C 언어에서 끝판왕. 그러면 포인터를 물어보면 이번에도 질문이 나왔어요. 콜바이 밸류랑 콜바이 레퍼런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럼 콜바이 밸류라는 뭐냐? 콜바이 밸류는 여러분이 함수 배웠지? 그냥 일반 함수랑 똑같은 거야.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A에다 10 넣고
b에다 20 넣었어.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했어. 그럼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죠. 그때 x에는 무슨 값이 들어가 있어요? 10. b, y에는 20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바꿨어. 이거 수합하는 거 알죠? 바꾸면은 x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20. y에는 10. 서로 바뀌지? 이 코드 알잖아. 아, 왜 모르는 척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출력을 했어. 출력을 하면 얘는 20이 되고 얘는 10이 되고 이렇게 서로 바뀌어서 출력하잖아. 근데 그때 a, b 값은 어떻게 되지? 같이 출력한다고 했을 때 a, b 값은 10이랑 20. a, b 값은 안 바뀌지. 이해돼? 여기에 있는 변수랑 얘는 틀린 거니까 얘는 값만 전달한 거잖아. 10이랑 20이랑 값만 전달했고 a, b 값은 그대로잖아. 그지? 여기서는 10, 20이 출력이 될 거고 얘는 요 안에서 x, y를 바꿨으니까 20, 10 이렇게 출력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콜바이 밸류 여러분이 배운 일반적인 함수 방법이에요. 맞죠? 자, 근데 포인터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콜바이 레퍼런스입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수시 면접 볼 때 이거 공부하고 가야 돼요. 자, 똑같아요. A, 10, B, 20인데 얘는 뭘 주는 거야? 포인터 변수를 써서 뭘 준 거야? 주소값을 넘겨준 거야. 이해됩니까? 주소값을 넘겨줘서 얘를 서로 바꿨어. 주소값을 넘겨줬어. 그러면 똑같이 10에 대한 주소값이 넘어간 거야. 10, 20이 넘어간 게 아니지. 주소값을 넘긴 거야. 레퍼런스 할 수 있는 주소를 넘긴 거지. 그럼 두 개가 바뀌었어. 그럼 A, B도 어떻게 될까? 얘는 당연히 바뀌겠지. 이해됐어? 얘는 그 A에 있는 주소값을 따라가서 그 값을 바꾸니까. 이해됐죠? 이게 콜바이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콜바이 밸류랑 콜바이 레퍼런스는 사실상 여러분 면접 볼 때 되게 중요한 거고 내가 보니까 우리 정척이 시험에서는 요 정도 포인터 요 정도만 기출 문제입니다. 파악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오케이? 자.